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재무 비율 분석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익성 분석과 그다음에 활동성, 수익성과 활동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선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비율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게 얼마나 버는데 그게 얼만큼 벌고 있는데 이거 단기 순이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의 분석. 그래서 얘는 뭐로 나타나냐면 아까 안정성은 무슨 비율 무슨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이익률이라고 나와. 이익률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률이라고 나오면 다 수익성 분석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요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비율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식을 애우려고 하지 말고 식을 이해하셔야 돼.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식은 항상 어떻게 되냐? 읽으면서 식이 됩니다. 읽으면서. 보세요. 순이익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순이익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다 위로 올려놓는 거야. 전부 다 단기 순이익이 다 위야. 여기도 단기 순이익이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럼 요 밑에는 뭐로 나누느냐? 이거로 나누는 거야.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액 분의 단기순이익. 읽으면서 하면 이렇게 돼. 매출액분의 단기순이익, 총자산분의 단기순이익, 자기자본분의 단기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총자산으로 나눠야 되겠죠? 총자산. 여기는요, 자기자본으로 나눠야죠? 자기자본으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정보예요. 얘는 기간 정보야, 기간. 기간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순이익이죠. 그죠? 예, 기간 정보. 그리고 매출액도 이것도 기간 정보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이거는 기간 정보가 아니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은 기간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시점 정보예요. 시점. 기말 정보죠. 기말 정보. 시점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단기순이익과 매출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기간 정보거든요. 그런데 자산과 부채는,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자산이 100원, 기말자산이 200원이면 이거는 기초자산이고 이건 기말자산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평균적으로 기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자산에서 기말자산을 더해서 300원 더하기 나누기 2. 그러면 150원. 요 150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자산이 되죠. 그래서 요 앞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 평균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평균. 그러면 평균 총자산 그러면 이게 기간 정보로 바뀐 거죠. 얘도 기간이고 얘도 기간이고 얘도 기간이 되는 거죠. 평균 자기자본. 그럼 평균 자기자본이란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치를 갖고 하는 거야. 그게 기간 정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수익성 분석이야. 수익성 분석은 항상 어떻게 한다? 식을 애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읽으면서 식이 된다. 자, 이거 애우지 마세요. 애울 필요 없어요.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읽으면서 식이 되는 거죠. 하자, 해봐요. 매출액분의 단기순이익. 여기는요, 총자산분의 단기순이익. 물론 총자산 앞에는 평균 총자산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기자본분의 단기순이익. 예,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식을 만드는 거지 이 식을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한다? 읽으면서 식이 된다. 알았죠? 읽으면서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이 활동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활동. 얼마나 영업 활동을 잘하냐, 얼마나 부지런한가 이 소리죠. 그래서 이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데 그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사람하고 동네 두 바퀴를 도는 사람은 활동이 다르죠. 그게 이건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성을 높이면 활동을 많이 가지게 되면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매출액이 나타나요. 그래서 매출액을 분석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분석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회전율로 나타나요. 자, 뭐로 나타난다고요? 회전율. 그래서 몇 회 이렇게 나타나. 얘네들은 다 비율 분석은 전부 다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활동성 분석은 퍼센트로 나오지 않고 몇 회, 횟수로 나온다고, 횟수. 알았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 이렇게 회전율이라고 나오면 이 회전율은 매출을 뜻하는 거라고. 그럼 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어떻게 돼요? 식을 읽으면 매출 채권분의 회전율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분의 회전율. 회전율은 곧 매출을 나타나는 거니까 매출액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매출액. 그러면 매출액은 기간 정보인데 매출 채권은 이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 정보가 아니라 시점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붙어야 돼? 그렇죠.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평균 매출 채권.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 매출 채권에서 기말 매출 채권을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그게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그랬으니까 재고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건 기간 정보, 요거는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평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고자산은 원가로 기입을 한다고. 뭐로 기입한다고요? 원가로 기입해. 재고자산은 상품 계정은 원가로 쓰지 매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해줘야 돼? 매출, 그렇죠. 원가로 해야죠. 매출 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매출 원가. 그래서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식이 어떻게 돼요? 총 자산분의 매출액. 근데 이 앞에는 뭐가 붙어? 평균. 항상 자산 부채의 자본은 앞에 평균자가 붙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 우리 또 식이 또 이거 말고도 많아. 자, 예를 들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회전율 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회전율 식은 자기 자본분의 회전율 그러니까 매출액 그러면 돼. 회전율은 전부 다 매출을 올려놓는 거야. 재고 자산만 매출 원가를 올려놓는 거고. 됐죠? 다시 매입 채무 회전율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매입 채무 회전율이니까 식은 매입 채무. 물론 여기 평균 매입 채무야. 회전율 그러니까 여기다 매출액 그러면 안 되지. 왜? 매입 채무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죠. 매입액. 이렇게 해야지. 매입액.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알았어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이 50만 원을 매출하고 있다. 매출이 얼마라고요? 50만 원. 근데 평균 매출 채권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면 몇 회 나오죠? 5회. 이 5회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그 돈을 받고 그럼 한 번 받은 거죠? 또 외상으로 팔고 또 받고 외상으로 팔고 또 받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을 했다? 5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외상값을 다 받고 또 외상으로 팔고 그 돈 또 외상값 다 받고 이렇게 5번 하니까 1년 지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상품 외상대금을 받는데 며칠 걸리느냐 그 돈. 그래서 이거를 이 회전율을 360으로 1년을 원래 1년은 365일이죠. 365일인데 그냥 360일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365일인데 360일로 가정하고 그럼 360으로 나누면
72일 나오나요? 그죠? 요 72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그 외상값을 회수하는데 며칠 걸린다? 72일 걸린다 이 소리예요. 이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재고 자산 회전율 보세요. 재고 자산은 우리 매출 원가가 40만 원이야. 매출 원가가 얼마라고요? 40만 원. 그런데 평균 매출 채권은 평균 재고 자산은 기초 재고 자산 플러스 기말 재고 자산 두 개 더하는 거죠.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니까 8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는 거예요. 얼마 나왔다고요? 그러면 8만 원을 나눠주면 몇 회 나와? 40만 원 나누기 8 그러면 5 나오나요? 5? 5회. 이것도 5회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재고 자산은 상품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우리가 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고 그 상품을 다 팔고 또 사고 또 다 팔고 사고 다 팔고 이거를 5번 했더니 1년 지나가더라 이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예. 그게 재고자산 회전주기라 그래요. 재고자산 회전주기. 회전주기 다시 말하면 보유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역시 360으로 나누면 72일 나오나요? 요 72일을 뭐라고 하느냐? 요 72일을 재고자산 회전주기. 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오면 그 사온 상품을 자,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100개를 사오면 100개를 다 파는데 72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0개를 또 사고 또 이거 다 팔고 또 100개를 사고 또 다 팔고 이렇게 5번 하면 1년이 지난다 이 소리죠. 예. 이거를 재고자산 회전주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 두 개를 더한 거, 요 두 개를 더한 거, 예, 요 두 개 더한 게 며칠이야? 144일인가요? 요 144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정상 영업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교재는 575쪽에 3번 보세요. 575쪽에 3번. 이건 그냥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디 보냐면 576쪽에 4번 봅니다. 4번. 576쪽에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평균 정상 영업주기를 계산해봐라. 1년은 360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매출채권 회전율. 자, 우리 매출채권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채권분의 매출액이죠. 그럼 매출채권이 나와 있죠.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매출채권이 평균 매출채권이 192일이야. 192만 원을 매출액 얼마? 매출액은 자, 외상 매출액이 1,440만 원이죠. 1,440만 원 이걸 나누는 거야. 그러면 1,440만 원 나누기 192만 원 됐습니까? 그러면 며칠 나오죠? 이게 7.5회 나오죠. 7.5. 7.5회. 이 7.5회를 360으로 나눠요. 1년 360 나누기 7.5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48일 나와요. 이게 48일. 이게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회수기간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
평균 재고 자산분의 평균 재고 자산 나와 있죠. 360만 원 분의 매출원가. 매출원가도 있죠. 얼마? 1,080만 원. 그러면 1,080만 원 나누기 360만 원. 그러면 이게 3회 나와. 3회. 이 3회를 36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며칠 나와요? 120일 나오죠? 이 120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 주기. 그래서 이 148일하고 120일 더하면 168일 나오죠? 이 168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정상 영업 주기.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면 자, 몇 문제 더 풀 거예요. 자, 581쪽에 581쪽 말고요. 582쪽 9번부터 할게요. 9번부터. 582쪽에 9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정상 영업 주기를 상품 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 회수 시점까지로 산정하고 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정상 영업 주기는 그랬죠. 1년은 360일로 하는 거예요. 정상 영업 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상 영업 주기는 일단 매출 채권 회전율을 가지고 해야 돼. 매출 채권 회전율 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되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자, 매출 채권 나와 있죠? 아, 그게 회전율이 나왔네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라고 나왔잖아, 이게. 이게 5회죠? 나와 이거에서 이거 나누니까 5회 나왔잖아. 이거를 360일로 나누면 72일. 요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고, 그럼 재고 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재고 자산 회전율은 평균 재고 자산분의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재고 자산 회전율도 나왔어. 밑에 4회라고 나왔잖아요. 4회. 그럼 요거를 360으로 나누면 며칠이야? 90일 나오죠? 이게 재고 자산 회전 주기.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요거 두 개 더한 게 며칠이야? 162일. 이 162일이 정상 영업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162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자, 한국의 영업 주기는 180일이다 그래서 영업 주기가 180일이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18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2001년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매출액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부터 재고자산 회전율을 먼저 해.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평균 재고자산분의 매출원가. 읽으면서 식이야. 재고자산분의 매출원가 이렇게 되잖아. 읽으면서. 자, 그럼 재고자산은 평균 재고자산이 2,000원이라고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그게 8,00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나누면 4 나오죠. 4회.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야. 이거를 1년으로 나눠. 1년이 며칠이야? 360일이라 그랬나요? 360일로 나누면 90일. 이게 재고자산 회전 주기예요. 그러면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을 봐봐요. 매출 채권 회전율.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평균 매출 채권이 얼마죠? 평균 매출 채권이 2,500원. 분의 매출액. 이건 몰라요.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금액을 모르니까 여기 횟수 이걸 모르죠? 근데 우리가 360일로 나눴더니 여기 며칠 나와야 돼? 90일이 나와야지. 왜 90일이 나오죠? 정상 영업 주기는 18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더한 게 180일 되니까 이게 90일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눈 금액이 이거니까 이거 나누면 여기가 4 나오지. 360 나누기 90 그러면 4. 그럼 이거 나눈 게 4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여기가 곱하면 되는 거지.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곱하는 거야. 얼마? 10,000원. 그럼 매출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10,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번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매출액을 물어봤죠?
매출액을 물어봤는데 밑에 보니까 뭐 나왔어? 평균 재고 자산 나왔죠. 평균 재고 자산이 얼마야? 10만 원. 그러면 재고 자산 회전율을 구하면 재고 자산 회전율은 평균 재고 자산 10만 원분의 매출 원가. 이렇게 했더니 재고 자산 회전율이 3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얼마야? 올라갈 때는 곱하는 거야. 그러면 30만 원. 그럼 매출 원가가 30만 원 아니에요? 그죠? 매출 원가가 30만 원이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이 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 매출 총 이익 5만 원을 더하면 매출액은 35만 원이 되겠네. 예, 너무 쉽다. 35만 원. 잘못했나?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이게 5회네, 3회가 아니라 그죠? 이거 5회네요. 예, 왜 3회로 보이지? 5회. 그럼 여기가 50만 원이잖아. 50만 원이니까 이거 50만 원이니까 플러스하면 여기가 5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이 12번도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된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자, 계산 편의상 1년을 360일로 평균 재고 자산은 기초 기말을 평균한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재고 자산 계정 한번 그려봐봐. 쉽게 하려면 재고 자산 계정을 그리면 이게 재고 자산 계정이잖아요. 기초 재고가 얼마예요? 기초 재고는 9만 원. 9만 원. 기말 재고는 21만 원. 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본 게 매출 원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 매출 원가. 얘는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나와 있는 게 뭐 나왔어요? 재고 자산 보유 기간이 120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매출 원가 모르는데 이거에서 평균 재고 자산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5만 원이죠. 그럼 요거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모르잖아. 이것을 360일로 나눴더니 120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나눈 금액이 3회가 나오겠죠. 3회. 그죠? 요거 나오면 3회.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매출 원가는 45만 원이 되는 거죠. 매출 원가는 4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 볼 거냐면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이에요. 자,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은 각각 1.5, 2회이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3%다. 이때 뭘 물어봤어? 총자산 순이익률은 하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 총자산 순이익률은 식이 어떻게 돼요? 총자산 순이익률 식을 먼저 써야 돼.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꼴 뭐예요? 총자산분의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 이거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보니까 비율이 뭐뭐 줬어요, 지금.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총자산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만 보면 돼. 매출채권 회전율은 볼 필요 없는 거야, X. 매출채권 회전율은 필요 없는 거. 회전율이 두 개가 필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갖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지금 총자산을 구해야 되니까 총자산 회전율을 가지고 하면 돼. 자, 총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되나요? 총자산 회전율 식은 읽으면서 식이야. 총자산분의 회전율, 매출액이지. 그러니까 총자산분의 매출액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총자산 요거를 모르는데 여기가 몇 %라고 나왔어? 총자산 회전율은 1.5회다 이렇게 나왔잖아. 1.5회. 여기가 1.5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이것이 몇 회다? 이것이 3%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돼. 만들어. 자, 1.5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50이면 1.5 되는 거죠. 아무 가장의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100, 150 그러면 1.5 되잖아. 그죠? 그러면 총 자산이 10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00이라는 얘기지. 그다음 매출액이 150이니 여기가 매출액 150이라는 얘기지.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150 곱하기 3% 그러면 4.5 나오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4.5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4.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5%.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보세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총자산 회전율식 요거죠. 식이 어떻게 돼? 총자산분의 매출액이죠. 그죠? 매출액 순이익률은 식이 어떻게 돼?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거를 곱하면 요거랑 요거가 생략이 되잖아. 분자와 분모가 생략이 되니까 요 식이 어떻게 돼? 총 자산분의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요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1.5회고 얘가 3%니까 곱하면 4.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하고 이걸 곱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곱하면 4.5가 된다. 요 식이 똑같으니까 요 식을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2001년 말의 재무 비율 분석 자료의 일부다. 유동 비율이 250%, 당좌 비율이 200%.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50% 차이 나잖아요. 봐요. 유동 비율이 250%고 당좌 비율이 200%라면 얼마 차이나? 50%. 이 50%가 재고자산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재고자산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재고자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0%다 이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문제 박스 밑에 보니까 기초재고자산은 8만 원. 2001년 말 유동부채가 12만 원. 이게 여기가 12만 원 나왔다는 거야. 유동부채가 12만 원이면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야? 6만 원이라는 거죠. 기말재고자산은 6만 원이야. 그러면 기초재고는 얼마라고? 8만 원이고 기말재고는 6만 원이야. 6만 원. 이게 기말재고거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14만 원이니까 14만 원 나누기 2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이 7만 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재고자산 회전율 물어봤죠.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은 식이 어떻게 돼?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 식은 평균 재고자산 얼마? 7만 원 분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나와 있죠, 거기. 매출원가가 35만 원일 때 그랬잖아. 그럼 매출원가 35만 원으로 나누면 평균 재고자산은 얼마 나올까? 나눠주면 35만 원 나누기 하면 5 나오잖아. 5, 7, 5, 35. 그래서 5회가 되는 거죠. 5회.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은 5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자, 17번.
17번 문제. 자, 한국은 2001년 말에 토지를 1,000원에 취득했어요.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토지가 1,000원이 취득이 됐어요. 근데 대금 중 50%는 취득 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반 5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대요. 그럼 미지급금이 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 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2001년 말 유동 비율과 총자산 이익률의 변화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동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유동 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잖아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렇습니까? 자, 여기 유동 부채 있죠? 유동 부채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동 자산.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유동 자산은 5만 원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증가하고 유동 자산은 감소했잖아요. 이건 비유동 자산이니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부호가 다르면 분자를 대답하는 거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감소한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총자산 순이익률을 물어봤죠. 그죠? 총자산 순이익률이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식을 먼저 알아야 돼. 총자산 순이익률은 우리가 읽으면서 식이 되는 거니까 총자산분의 당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총자산은 이것도 자산이고 이것도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총자산은 1,000원 증가 500원 감소니까 결국 500원이 증가한 거니까 총자산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여기 없잖아. 무슨 당기순이익이 있어? 수익 비용이 있어야 당기순이익이 있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없으니까. 그러면 분모만 증가했죠. 분모가 증가하면 반대로 대답하는 거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18번에 자, 18번은 한국의 총자산이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5%, 총자산 회전율이 3의 1 때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그랬잖아요. 지금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당기순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 순이익률 갖고 해야 되잖아. 자, 매출액 순이익률 요 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 순이익률 식은 매출액분의 당기 순이익 이거거든요. 그죠? 요게 지금 몇 나왔다는 거야? 여기가 5%가 나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 나왔어요? 총자산 회전율이 나왔죠. 예? 총자산 회전율. 그럼 대입시키면 돼. 총자산 회전율 식은 어떻게 돼?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요게 몇 회다? 요게 3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그래서 문제에서 줬잖아. 한국의 총자산, 평균 총자산은 얼마다? 4만 원이고 그게 여기 4만 원이라는 얘기야. 얘가 4만 원이면 3, 4, 12 그러면 매출액은 12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12만 원 나누기 4니까 3에 나온 거죠. 그럼 매출액이 12만 원이면 여기도 12만 원이 되겠죠. 매출액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5% 그럼 얼마 나와? 6천 원. 그럼 당기순이익은 6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6천 원. 자, 우리 하나만 더 식을 알고 가겠습니다. 식 하나만 더 외우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니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니꼴. 어떻게 되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이죠.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 이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죠. 읽으면서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분해 한번 해볼게요. 분해. 얘를 분해합니다. 니꼴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맨 끝으로 놓고 자기 자본, 얘를 여기다 놔. 당기 순이익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분해시킨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니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서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분되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서로 약분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수익성 분석이라 그래. 무슨 분석이라고요? 수익성 분석이에요. 이걸 매출액을 써요. 여기 매출액. 그럼 매출액 순이익률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야 이게 상계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매출액이 위에 올라가면 뭐죠? 매출액이 분자로 올라가면 이게 활동성이에요. 활동성. 자, 활동성이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총자산이 들어가. 총자산분의 매출액.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총자산 회전율이 되죠. 총자산 회전율. 그럼 얘가 총자산이면 여기가 총자산 되겠죠. 그래야 상계될 거 아니야. 곱하기.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요 식은 무슨 식이야? 원래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보면 자산분의 자본 식이 어떻게 돼? 총자산분의 자본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자본 비율 아니에요? 자기자본 비율이 뒤집어진 거야.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라는 건 뒤집어졌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100이고 얘가 40이고 얘가 60이면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6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으니까 60분의 1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60분의 100 뒤집은 숫자. 자기자본 비율을 뒤집어 놓은 거죠. 요거 이해갔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니꼴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외울 때 자매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매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매총. 그리고 이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는 얘는 1 플러스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와 똑같아요. 1 플러스 부채 비율. 왜 그렇게 되냐면 요 분계를 하면 요 식을 분해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를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분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분해하면 얘를 분해하게 되면 분모는 자기 자본이지만 분자는 총자산이니까 뭐하고 뭘 더한 거야?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와 같죠?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자산 아니야? 그죠?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하면 뭐야? 이건 1이지.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은 1이잖아.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건 뭐야? 이거는 부채 비율이잖아.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부채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랑 요 숫자는 같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매총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식만 요거는 그냥 식으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입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19번 가지고 한번 대입만 한번 시켜볼게요. 19번입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얘는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게 자매총 그러면 되죠. 자매, 매출액 이익률이 5%죠.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야. 예. 5% 곱하기 매, 자매, 총자산 회전율은 200%니까 2지, 2 곱하기 밑에 뭐 나왔어요? 자기자본 비율이 50%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 50%니까 50%는 100분의 50이 50% 아니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50분의 100이지.
그럼 50분의 100은 2잖아, 2.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0.05는 0.2. 5, 4, 20. 0.2,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20% 됩니다. 자, 2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를 나갈 건데요. 원가 회계는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원가 회계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 강의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 꼭 보고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61강부터가 원가 회계입니다. 작년 61강부터 72강까지가 원가 회계인데 최소한 61강부터 66강까지는 봐야 돼. 6강의를 꼭 봐줘야 돼요. 61강부터 66강까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수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꼭 전년도에 원가회계 강의했던 것을 꼭 예습을 해갖고 오십시오. 똑같으니까. 알았죠? 예. 원가회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의한 거를 제가 똑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예, 똑같이 말 한마디 안 틀리게 똑같이 강의할 거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